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금종욱 전문가님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오늘 한 줄 시황평은 이제 쉬는 것도 답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좋은데 왜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하는 지수, 예, 흐름을 좀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오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테마가 아닌, 업종이 아닌 다른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슈팅이 좀 나왔을 때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보유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상당히 좀 피곤한 시장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거든요. 상승이 좀 나왔을 때 차익 실현 나오는 또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예,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별 뭐 문제가 없을 시장인데, 일단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이 좀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수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거의 이제 연 고점까지 거의 다 다가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뚫어줄지, 요거를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채 상환 협상 같은 경우에도 좀 원활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 물론, 예, 디폴트가 난다라고 해도, 바로, 예,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충격에 의해서 하락을 했었을 때, 만약에, 협상이 좀 잘 안 돼서 좀 지연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시장에서 충격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밀렸을 때 좀 저점에서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왜냐면은 만약에 지수가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빠졌을 때는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으로 좀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받쳐줄 수 있는 구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오히려 좀 악재가 터졌을 때는 하방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21선 자리에 안착하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21선 자리에 안착하고 나서 좀 양호한 흐름, 예, 아직, 예, 갈 길이 조금 더 코스피에 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예, 지금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더 자리가 많은데, 2차 전지가 아닌, 예, 다른 업종들도 좀 같이 상승이 좀 나와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일단, 2차 전지가 좀 올라간 이후에, 예, 다른 업종들로 자금이 또 분산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흐름에서는 조금 더, 예, 상승을 지켜보시되, 이제 중소형주,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그런 종목들, 장대 양봉에만 좀 따라가시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은 좀 대형주 위주로는 다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승 중이지만 코스닥 특히나 중소형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조금 까다로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피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이 상단권 부근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점 매수를 노려본다면 우리가 지지라인을 어디로 잡을 수 있을지 저희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설정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2차 전지 다음 섹터로 강할 섹터가 어디일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돌아오시면 그 다음으로 강할 섹터들 함께 공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중인 테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에 장 마감 후에 나왔었던 기사 내용인데, 전기차 충전 시장이 2030년까지 뭐 427조,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한다라는 뭐 그런 기사 내용이었는데, 내용을 잘 봤었을 때 뭐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뭐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내용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기사 내용으로 시장을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종목들 테마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런 걸 좀 잘 파악을 하셔야지. 물론 아침에 좀 갭상승으로 떠서 뭐 어느 정도 상승 시세가 나온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뭐 대응이 가능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좀 뒤늦게 쫓아가신 분들은 또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안타까운 좀 종목 상황인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대장주가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휴맥스 홀딩스가 오늘 좀 급등이 좀 시가 갭으로 뜨고 나서 정고점 자리, 저항선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이 좀 안 돼요. 900억 정도 좀 작은 종목이라서 이렇게 또 급등락이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제 시간으로 올라간 종목이라든지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뉴스 종목들 이런 걸 또 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이제 휴맥스 홀딩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갭 뜬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라. 그래서 갭이 좀 작게 뜬 건 아니에요. 갭이 거의 한 20% 정도 떴기 때문에 한 7, 8% 정도 떴었을 때는 뭐 바로 슈팅이 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데 20% 넘게 이렇게 뜨는 종목들은 대부분 결과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많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직접 고점 자리를 돌파 못하는 종목들은 좀 위험하고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전기차 충전소는 당연히 필요하죠.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충전 인프라는 당연히 좀 필요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니었고 기사 내용에서 앞으로 더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한데 그 금액은 이제 어느 정도 산출해 봤더니 427조다. 뭐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좀 나온 기사만으로 좀 급등이 나온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저는 따로 이제 언급을 좀 안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왔고 시장이 지금 갈 만한 테마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기사 뜨는 종목들로 자금이 좀 몰리다 보니까 순간 좀 급등이 나왔고 특히 이제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총이 좀 1,000억 이하이기 때문에 또 작은 금액으로도 급등이 좀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은 그냥 테마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음봉으로 좀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직전에도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갭으로 떴지만 다시 이 갭을 메우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규 매수로 보시는 분들이나 보유하신 분들이나 일단 당분간은 좀 뭐 매도하시면서 좀 관망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 이슈가 터지면서 휴맥스 홀딩스가 좀 상승을 보였지만 저항 부근을 맞고 밀리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시총 작은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우실 것 같습니다.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강세인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테마 한번 살펴볼까요? 네, 히토류 관련주 쪽에서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왔는데, 요것도, 또 기사 내용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페라이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기사는 없었고요.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공장을, 인도에서 짓는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에 짓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도 지을 수 있다라고, 또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었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거의 이제 소설급으로 시장을 또 끌어올린 것 같은데, 아직 뭐 페라이트를 써서 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페라이트 제품을 쓴다는 뭐 확정된 것도 아닌데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거에 따른 이제 조정이 좀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온 거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테마주라는 게 뭐 실제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뭐 매출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급등락이 좀 심한 편이죠. 그 재료라는 게 언제든지 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한 거고요. 또 급등도 자주 나오는 게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라이트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오늘은 상승이 좀 나왔었고, 보시다시피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1선 자리를 일단 터치를 하고 밀리긴 했는데, 뭐 요거는 일단 뭐 한 번에 끝난 이슈는 아닙니다.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페라이트를 아직 쓰지도 않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뭐 관련해서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 그거 관련해서 뭐 제품을 쓴다 이런 것도 아닌데, 아마 계속 이렇게 그 히터를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을 때는 상승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 시 빠져나오는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이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는 봤어요. 근데 또 이 전캐대 보시면 상승한 날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좀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하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비중을 좀 높게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물렸을 때도 좀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흐름인데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좀 나왔죠. 직전에 또 지지가 나왔었던 자리 부근에서 반등해서 좀 올라왔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페라이트 관련해서는 한번 좀 크게 상승했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끝난 테마는 아니라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매매하시더라도 낮은 비중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실시간으로 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기사 나오는 것들은 따로 또 해석을 해서 제 나름의 좀 분석을 해서 노란톡방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라이트 히토류 관련해서는 몇 주 전부터 꾸준히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또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한번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테마 또 하나 살펴볼까요? 네, 지금 며칠째 계속 상승이 나오는 테마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도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오늘도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대장주로서는 이제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이고, 기존에는 이제 데모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또 삼부토건이 올라왔었던 이유는 이제 폴란드의 이제 원희룡 국방부 국토부 장관이 가셨죠. 근데 거기에 이제 참석했었던 뭐 기업 CEO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이나 뭐 DYD 그리고 이제 SY까지도 대표들이 이제 같이 방문했다라고 해서 뭐 수혜주로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뭐 SY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듈러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런 걸 좀 보시더라도 확실히 이제 테마주를 매매하셨을 때는 이제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되는 이유죠. 근데 뭐 갭이 좀 너무 높게 떠서 좀 부담스러워서 못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DYD나 뭐 SY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셨을 텐데, 보시면은 대부분 종목들은 이제 윗꼬리를 다는 경우도 많고 위아래로 흔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어렵긴 하죠. 이런 종목들이 아마 흔드는 거에 못 견디고 내가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좀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아까 오늘자 한 줄평에서 말씀 좀 드렸듯이 쉬는 것도 답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이유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셔서 굉장히 속 쓰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쉬운 장이 있고, 테마주가 쉬운 장이 있고 어려운 장이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죠. 자금들이 좀 들어왔다 나왔다, 이 순간 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좀 빠르다 보니까 대응이 좀 잘 안 되시는 경우, 특히 뭐 전업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대응이 좀 되실 수는 있겠지만,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이런 거 좀 좋아 보여서 매수했는데 좀 오르는가 싶더니 또 오르장 돼서 보니까 갑자기 또 빠져 있고 뭐 빠져 있는 것도 내일 또 봤더니 또 더 빠져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눌려 있는 종목들, 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좀 눌려 있는 종목들을 그냥 미리 매수하셔서 기다렸다가 이제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이제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좀 장대 양봉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슈가 거의 이제 한 번 정도는 쉬어갈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나야지 휴전이 돼야지만 이제 재건이 좀 들어가는데 실제로 재건 사업이 예전에 한번 이라크 전쟁을 기약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라크 전쟁 때 우리나라가 가서 재건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좀 봉사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이게 좀 이슈로만 좀 상승이 나오는 건데 아마 이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야지 실제로 좀 상승이 좀 크게 갈 수 있는 테마고 지금은 그냥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아서 아마 상승이 더 나오더라도 저는 일단 뭐 수익을 좀 내고 나오시는 게 맞지 좀 버티시는 매매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흐름을 짚어드렸는데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급등하는 테마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지 생업을 하시면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도 우리가 저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담으면 좋을지 맘 편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있는 하락 종목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좀 하락 종목으로 좀 잡혔는데, 글쎄요, 이 종목 지금 650억 정도의 유상증자의 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일단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이제 회사가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좀 끌어다 써서 좀 그걸 좀 메우겠다 이런 건데, 일단 뭐 개발비 차원으로 해서 이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대부분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판관비거든요. 요걸로 이제 쓰는 게 직원들 이제 월급 주는데 쓰는 게 좀 제일 안 좋은 건데 그렇진 않고 이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쓰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점 그런 거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악재가 좀 터진 거라서 그렇게 저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26,000원 부근에서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돼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 나올지 이런 자리에서 반등해서 올라와 주면은 다시 한번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정도 상승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대형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시총 낮은 종목들, 시총 낮은 바이오 쪽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만 한 26,000원 부근에서 반등 나왔을 때는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노려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대규모 유상증자 이슈로 좀 하락 중인데요. 이런 증자 이슈들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관점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22,000원 선 지지를 해주고 반등해줄 수 있을지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리뷰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 하는데요. 바이오니아 저희가 5월 15일 공략해서 24%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꾸준히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G2파워도 5월 4일 공략해서 꾸준히 저점과 고점 동시에 높여주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세웠던 대응 전략 실리콘2 한번 방송에서도 짚어보고요. 대원미디어 지난주 금요일 공략 종목입니다. 4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바이오니아가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전일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21선 자리를 뚫어주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21선 자리 뚫어주고 나서 급등이 좀 나왔고요.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조정은 뭐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고 별다른 악재도 없이 오늘 시장 상황에서 좀 차익 실현 나오는 물량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 그 바이오니아에서 나온 제품 화장품 이제 탈모 화장품에 대한 분석이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의사분들에 의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효과도 있고 논문 분석까지 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논문 내용을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 그 내용을 좀 판단해서 봤었을 때 확실히 좀 좋은 제품이고 이제 후기들도 슬슬 나올 거예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 탈모 화장품에 대한 후기들이 좀 나올 텐데 또 긍정적인 후기들이 나왔을 때는 판매량도 더 급증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바이오니아는 조금 뭐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부만 좀 차익 실현하시고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지트파워도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상승이 좀 나왔는데 역시나 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좀 밀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오늘 좀 발언해서 원전을 조금 더 키워가야 된다. 친환경 에너지 자원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발언이 또 안 나온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겠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진행하겠다,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 그냥 좋은 친환경 에너지다 정도로만 언급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큰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역시나 원전은 해외 쪽 수주에 대한 계약이 나와야지만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아직은 저점에서 반등 꾸준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장대 양봉보다는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좀 괜찮다. 뭐 오늘 소폭 하락이지만 그래도 양원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리콘투도 어제 이제 제가 공략주로 이제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또 윗꼬리 좀 달고 내려왔어요. 이제 화장품 관련주 쪽인데 실적적인 면에서도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은 한 5,000원 자리를 못 넘고 좀 밀렸어요. 그래서 5,000원 정도 한번 좀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해서 좀 보고는 있는데 역시나 지금 오늘 저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해지고 있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보셔도 될 만한 종목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대형 미디어 역시나 또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뭐 PPT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순간 또 슈팅 나왔다가 좀 밀렸는데 그런 관련주로도 좀 엮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임 판매 이런 것도 아직은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박스권 상단은 좀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 상단 돌파했었을 때는 지금 오랫동안 이 박스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좀 강한 시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좀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공략주는 이제 셀바스 AI 좀 들고 나왔는데 셀바스 AI 지금 AI 관련주 쪽에서 좀 충분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반등할 타이밍이 좀 온 것 같아요. 오늘도 상승이 좀 나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역시나 좀 어제도 이제 드릴 만한 종목이 이제 셀바스 AI였는데 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와서 제가 좀 쉬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실리콘2의 흐름이 좀 좋아서 실리콘2를 좀 드렸었는데 두 종목 다 오늘 다 뭐 시세는 좋았습니다. 실리콘2도 4% 넘는 상승까지 나왔었고 셀바스 AI도 5% 넘는 상승이 좀 나와서 두 종목 다 제가 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괜찮게 수익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셀바스 AI도 오늘 좀 윗꼬리를 좀 달고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 자리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서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따가 이 셀바스 AI는 한번 따로 공략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종목들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 어제 이어서 셀바스 AI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셀바스 AI의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리뷰 종목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 함께 세워보고 있고요. 꾸준한 우상향으로 수익 두둑히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으시니까요. 이런 부분들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단 2개밖에 없는데요. 그중에 예. 하나가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예. 3월 21일에 공략을 했던 BCNC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 중인데요. 식각 공정의 쿼츠 부속품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고요. 예. 나노신소재도 지금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공략을 해서 130% 넘는 수익을 예. 냈었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상승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예. 두 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 진행해 주실까요? 예, 먼저 이제 BCNC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언급을 좀 했던 부분들은 현재 그 반도체 공정 중에서 식각 관련된 어떤 공정에서 보면은 그 식각 해서 했던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 플라즈마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쿼츠라고 하죠. 근데 기존에는 천연 쿼츠만 사용했는데 합성 쿼츠를 사용하면서 좀 더 고강도 또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각종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BCNC 부분들이 이제 국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쿼츠에 대한 새로운 대체제 개발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오늘 부각이 돼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과연 조정이 됐을 때 또 사볼만 하느냐 하는 시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그 반도체에 대한 부품들 분들이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BCNC 차트의 내용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오랜 동안 그 이 박스권의 흐름들을 최근에 돌파를 좀 해줬죠.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이 부분들은 저점에서 보면은 양봉이 5개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주일, 한 달 오른 것에 대한 어떤 상승을 전체 이제 반영을 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40%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저점에서 50%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진행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가격이 2만 원 이하에서 좀 내려와 주는 시점 이 부분에 대해서 또는 18,000원 그러니까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박스권의 또 흐름들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더라도 한 번 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나노신소재입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2차 전지가 많이 주춤거리고 그 틈새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어떤 이쪽 관련된 다른 오르지 않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도 순환매가 약간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였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있는데 나노신소재가 나름대로 이제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 어떤 상승의 흐름들, 전체 상승의 흐름들을 보면은 바닥권의 층 탈출 이 가격이 약 8만 5천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최종 고점까지가 한 19만 원 정도. 근데 여기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다 현재 보였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저점이라 할지라도 바로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바닥 다지기를 보인 다음에 22선을 돌파를 했을 때 본격적인 상승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21선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현재 2차 전지의 어떤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다음에 LNF 이런 어떤 양극재 또 중심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가겠지만은 양극재가 아닌 이런 탄소 나노튜브라든가 음극재 아니면은 관련된 종목군들은 크게 시세를 나지 않은 가운데 같이 동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BCNC 향후 대응 전략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나노신소재 통해서 2차 전지 숨고르기 이후로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TMC입니다. 자, TMC는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만드는 전공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흐름을 보신다면 1% 가까운 하락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초에 상장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3월 말부터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빠르게 올라갔고요. 지금 부근이 최고점에 어느 정도는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급등을 보여주면서 좀 올라줬는데 이후에 박스권 또 신고가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반도체용 특수가스가 어떤 거고 또 전공정 기술을 어떻게 진행 중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MC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약간 낯설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 관련된 어떤 그 반도체 이제 재료 쪽이 있고 어떤 부품 쪽이 있고 어떤 그 현재 장비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부품하고 재료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이제 그 현재 TMC를 이제 골랐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 반도체 특수가스가 많이 소모가 되는 이유. 이 부분에서 기존보다도 더 많이 소모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은 보통 반도체 전공정 어떤 부분은 현재 웨이퍼 기판에다가 각종 어떤 그 공정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데 있어서 회로를 사람의 손으로 새긴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모든 어떤 작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액체 상태의 어떤 화학 물질 또는 기체 상태의 어떤 그 가스 이 모든 것들을 이걸 모두 다 합니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각종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공정이 고난도의 공정이 계속해서 추가되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시간 관계상 제일 중요한 것은 D램 같은 경우는 회로가 EUV 공정까지 가잖아요. 근데 EUV 공정 가기 전에 미세화 공정이 좀 있는데 이제 더블 패터닝 어떤 기술인데 이걸 가지고 회로의 미세화 부분들을 계속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특수가스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D 랜드에서는 한 층을 가지고 뭐 100번, 200번 이렇게 세웁니다. 벌써 100단, 200단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의 어떤 그 세트가 완성이 되면은 그걸 하나의 뭐 그 2층, 3층 이렇게 해서 3D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스태킹의 어떤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태킹의 어떤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모두 가스로 하게 되고 세 번째 부분들은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로직 반도체, 다시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 어떤 기술에서 GA 방식의 어떤 기술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때도 절연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약간 모르시고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과정을 각종 가스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노광에서도 들어가는 부분들, 식각 과정, 그다음에 이온 주입 과정, 증착 과정 하면서 안에 이제 반도체 전공정의 회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다음에 이걸 2번, 3번 하면서 회로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각종 가스 부분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TMC에서 하는 주요 가스 라인업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엑시모 레이저라고 해서 첫 번째 노광, 현재 그 회로를 인쇄하는 프린터 방식으로 인쇄하는 부분인데 보통 네온가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엑시머 레이저를 네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논, 크립톤 이런 그 특수가스, 희귀가스죠. 희귀가스를 거의 전문으로 생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CF 계열, CO 계열, 그다음에 브라카보닐 계열, 그다음에 현재 디보닐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COS 부분들 두 가지 또 부분에서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어떤 신공장을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가 그 2023년에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알겠지만은 보통 이제 특수가스가 기존에는 수입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온, 크립톤, 제논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TMC에서는 이 특수가스를 자체 추출을 하고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기계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개발을 했고 또 그러면서 국산화에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수가스가 국산화에 성공했던 그 내역에서 나오는데 네온 부분이죠. 일산화 CO 가스, 그다음 INP 가스, 그다음에 브라카본일, 그다음에 중수소, 그다음에 디보란 이 6개의 어떤 그 부분들을 거의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고 특히 밑에 3개의 부분들은 2023년에 양산화를 하고 있고 실제 납품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이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TMC를 굉장히 특수가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독보적인 어떤 기술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은 보통 1개월째 또 3개월째, 6개월째 보호예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물량을 소화를 좀 해야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3개월이 되는 어떤 부분에서 보호예수 물량을 완벽하게 일단은 소화를 좀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저점에서 한 60일이 되면은 거의 소화 관점이죠. 거의 소화를 했고 그다음에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점이 이번에는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죠. 최근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에서 직전 고점을 약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약간 숨고르기 국면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TMC를 약간 주목을 하는 부분들은 좀 전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업황이 좋아져서 다시 매출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가스 공급을 이번에 이제 국산화에 성공해서 매출이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TMC가 단순한 어떤 업황 회복에 대한 것보다는 신규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TMC를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독보적인 어떤 원탑으로 제시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답게 TMC 지금 현재 신규 가스를 국산화하면서 신규 매출을 또 늘릴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특히나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60일이 중요한 기점이 될 텐데 보호예수 물량을 소화를 해주면서 앞으로 또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솔루엠입니다. ELS 전자가격 표시기의 성장성을 주목하면서 저희가 들고 온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은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만들고요. 지금 현재는 며칠 동안의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한번 상승 보여줄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주요 산업과 또 신규 사업들 어떻게 진행 중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솔루엠 같은 경우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 물론 이제 솔루엠 같은 경우는 현재 전자부품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가장 성장 동력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상징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자 가격 표시기 ESL, 그다음에 이제 VS라고 해서 현재 그 TV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부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현재 3-in-1에 대한 그 모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충전기 관련된 이제 파워 모듈 세 가지 부분을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신규로 이제 공략하는 또 사업의 부분에서는 각종 이제 현재 센서류, 웨어러블 관련된 센서류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된 충전 서비스 현재 부분들,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충전 서비스 부분들까지도 이동식 충전 모드라든가 이런 거 각종 신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헬스케어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솔루엠을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가장 이제 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ESL이라는 솔루션입니다. 현재 전자 가격 표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마트나 어떤 백화점이나 가보면은 종이에 어떤 제품 옆에 가격이 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현재 전자 액정으로 해서 써지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하게 되면은 현재 일일이 계속해서 고쳐야 되고 또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일일이 고쳐야 되고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전자 가격으로 자동으로 현재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현재 그 계산기의 또 포스 시스템까지 연결이 돼서 자동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좀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성장성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최근에는 로봇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각종 산업적으로 굉장히 확대가 좀 되고 있다. 사물 인터넷의 이제 개념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하지만은 이런 전자 가격 표시기의 어떤 성장성, 회의 어떤 매출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ESL에 대한 매출의 추이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난 부분들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어떤 폭발적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하나 하게 되면은 현재 TV나 모니터 여러 가지 어떤 칩 이렇게 현재 제품 중에서 영상 모드하고 파워 모드 그다음에 튜너를 하나로 모아주는 통합 칩을 좀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있는 어떤 부성장 동력이 3-in-1 모드에 대한 방식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솔루엠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ELS 그 부분들이 가장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가지고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솔루엠 현재 부분들은 한번 그런 이슈 때문에 크게 한번 이슈가 부각이 돼서 크게 어떤 상승을 좀 해줬던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탄생 파동의 개념, 그러니까 층 돌파하고 안착하는 개념, 21선 돌파 안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약간 숭구르기 국면이 나와줬지만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숭구르기 하다가 본격적인 파동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ELS, ESL 관련해서 매출 추이가 지속적으로 또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지금 현재 탄생 파동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으로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DNF입니다. 반도체 방막 재료에 필요한 이 하이케이 전구체 공급사인데요. 오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내내 조정을 좀 이어가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급등 이후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종목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전구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반도체 위에다가 방막이라든지 배선 이런 것들을 깔 때 기초가 되는 재료인데 또 하이케이
이 전구체라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재료인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방막이라는 것은 얇은 막을 말하는데 보통 전지 회로에 어떤 기초가 되는 막 재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선단 공정, 미세 공정이 계속 도입에 따라서 수혜된 업종에 대해서 제가 정리된 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존에 다 소개를 좀 해드렸던 그런 겁니다. 자, 선단 공정, EUV 공정이죠. EUV 공정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SNS 때 이미 소개를 좀 해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뭐 동진 세미케, FST, 파크 시스템스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케이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전구체 관련된 부분에서 레이커 머티리얼즈는 이미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소개해드린 것은 DNF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고출력 플라즈마에 대해서도 현재 언급을 드렸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DNF 부분에서 부분별로 하고 있는 것은 더블 패터닝, 그다음에 고유전체, 하이케이 관련된 부분들, 방막에 관련된 부분들이 공정용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 더블 패터닝, 그다음에 하이케이 관련된 그런 기술 개념, 여기서 어떤 코팅막의 재료, 현재 재료 물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지 재료가 되죠. 회로를 그린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더블 패터닝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현재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회로 기판 위에 막대기처럼 두 개가 있죠. 그 회로를 이렇게 엉성하게 그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미세하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걸 코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U자로 형태로 되잖아요. 근데 위에를 자릅니다. 자르고 이렇게 연한 파란색을 그 현재 가스로 없애게 되면 이게 네 개로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네 개로 되는 마법이 일어나죠. 다시 더블링 하게 똑같이 코팅해서 위를 자르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빗을 쐬주면은 원 회로 기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UV 공정이 도입되기 전에 미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블링해서 계속 미세로 가는 것이 있는데 이때 쓰이는 재료가 더블 패터닝 어떤 부분들이 DPT의 매터리얼 공정에 쓰이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요거 관련된 부분은 약간 설명하기 좀 시간 관계상 물어봤는데 HK 캐피탈 현재 커패시티 부분들은 뭐냐면은 미세회 회로 기판에 이런 커패시터 부분들 측정기 양식의 커패시터를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저렴 물질이 필요한 것이 하이케이라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첨단 공정에 어떤 사용하는 GA 방식의 어떤 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저렴 물질이죠. 관통하는 이 벽을 관통하는 세 개의 부벽에 어떤 코팅 물질, 저렴 물질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DNF 부분들은 이제 미세 공정에 쓸 수 있는 물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들어가는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DNF 부분들이 지금 전체 내용으로 보시면은 박스권의 이제 하단선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와 주고 있고 21선 돌파 안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DNF 통해서 하이케이 전구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21선 돌파 안착 부분들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장 끝난 이후에도 수급 시그널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또는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노란톡방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